네,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MJ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 맞아가지고 기업 분석한 거를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해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분석 기업은 오션브리지고요. 이제 오늘 오션브리지를 시작으로 이제 비주얼 리포트라고 해서 이게 제가 작성한 리포트인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PPT 자료로 재구성을 해서 제가 영상을 이제부터 시리즈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제 뛰어가는 실적, 걸어가는 주가고요. 대충 감이 오시죠? 이걸 보시면 어떤 내용일지. 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죄송합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우선 IP 포트폴리오, 이제 IP라고 하면 Intellectual Property 해가지고 지식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유수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 있어요. 그래도 아직 쌉니다. 조금 올랐는데 아직 싸요. 그리고 왜 싸냐면 이제 무역전쟁 리스크가 선반영되었습니다. 최근 한 거의 2년 되나요? 계속 무역전쟁 때문에 난리인데 1차 합의안 나오고 해도 그래도 아직 리스크가 선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높은 주가가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구성을 보시면 지금 53%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장비 사업부, 반도체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부고요. 42%가 케미칼,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특수가스가 필요해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 공정에서. 그래서 그 가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나머지 5%는 이제 부품, 기타 이런 사업부들입니다. 부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서 제가 따로 깊게 분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장비 사업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주요 제품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CCSS라고 이제 뭐냐면 케미칼 공급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까 케미칼 사업부에서 만드는 그 케미칼을 이제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같이 팔아요,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그 주요 제품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이 고객사별 요구사항에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형 사업의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공장 가동률은 70%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왜냐면 이제 추가로 주문이 막 몰려왔을 때 이 생산해야 되는 잉여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괜찮은 가동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허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 실적을 보시면 꽤 있어요. 꽤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방산업 부진으로 실적 부진이 더 이어질 리스크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가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기도 해서 만약에 이 리스크가 실현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주가 하락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케미칼 사업부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이거예요. TICL4인데 사실 저도 화학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특수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생산하고 공급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이고요. 또 자회사의 가스 공급 시스템이 있어요. 아까 CCS 보셨죠? CCSS. 아마 그거 말고도 가스 공급 시스템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 시스템과 이 가스를 이용해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현재 가동률은 80%대. 아까보다 조금 높아요. 근데 얘는 이제 잉여 생산 능력이 그렇게 많진 않죠. 80%에서 100%로 늘린다고 하면 이제 25% 상승인데, 그래서 양적 성장은 어려운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 양적 성장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의 실적을 좌우하는 요소가 PQC가 있죠. 프라이스, 퀀티티하고 코스트인데, 그래서 가격, 물량, 그리고 비용이죠. 근데 이 물량에 따른 성장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 대비해서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동률
이거 아까 말씀드렸구나.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와 그 경영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주주를 보시면 이제 이경주 대표고요. 이분이 이제 대표이사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 출신의 CEO이고요.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동시 생산하는 그 업계에서 아주 독창적인 사업 구조를 통해서 이제 오션브리지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왔어요. 상당히 CEO로서의 역량을 좀 갖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업계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당사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또 사업 초기에 자본금이 4억 원이었는데 그 4억 원을 그 SK하이닉스 품질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윤남철 대표한테 SOS를 외치고 투자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회사가 기사회생으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회사가 지금까지 커져서 이제 시총이 거의 1,000억에 육박한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윤남철 대표 같은 경우는 주요 주주고요. 이 당시에는 공동 최대 주주였어요. 근데 중간에 지분을 매각하셔가지고 이제 19%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경주 대표님은 이제 30% 빨간 펜이라 안 써지네. 30% 이렇게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배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이 비유통 지분을 다 합치면 대략 50%가 되기 때문에 네,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주주로서는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뭐 투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이제 뛰어가는 실적, 걸어가는 주가라고 제가 아까 이 PT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낙관론적 관점이고요. 또 2년째 해소되지 않는 공급과잉, 이거는 비관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을 보시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제 조금씩 희석되고 있죠. 그 영향이. 그리고 국내 주요 메이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훨씬 양호했어요. 실제로 발표한 결과가. 그래서 네,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죠. 사상 최고가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리고 17년도 호황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경우에는 진짜 지금 싼 주가에서 비싼 주가로 올라가면 회사도 커졌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정말 몇 배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관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낙관론만 너무 보면 모든 회사를 다 사야 되니까. 2010년대 호황으로 공급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잘 된다 하면 경쟁자들이 쏙쏙 나타나잖아요. 그 경쟁자들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경쟁자 중에 이제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이제 불황을 못 버틴 기업들은 도태가 되죠. 도태가 됐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D램 가격 추이가 이게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데 8달러에서 지금 3달러까지 추락했어요. 실제로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이래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 판가가 결국 전방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전방산업의 그 이익이 우리 오션브리지에 매출이 되는 거니까 연구개발비. 그래서 상당히 네, 실적을 보자면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적을 보자면. 그리고 아직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제 재무구조를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성장기, 정체기,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2014년 이게 회사 창립이에요. 창립 이후로 창립은 아닌가? 어쨌든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재무자료부터 구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성장기. 그래서 이때 매출액 성장률을 보시면 정말 미쳤어요. 이게 1년에 50%씩 계속 성장하고 순이익률이 14% 이래요. 그래서 이제 상장이 상장한 지가 몇 년 안 돼가지고 이 기간 동안 다 상장돼 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부터 주가를 산출해가지고 평균 이제 PR을 구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10 정도 나오는데 아니 매출이 50%씩 커지는 회사가 퍼가 10인 게 말이 돼요.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PBR이 3이에요. 네. 이건 상당히 매우 저평가된 주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체기가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매출액이 마이너스 5%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2020년이 들어가니까 제 예상치가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평균 한 17%가 나올 걸로 제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2021년도부터 저는 이제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돼서 실적도 이제 좋은 실적이 뽑아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옛날 수준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때보다 기업 규모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래도 연평균 30%의 매출 성장률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왔고요. 영업이익률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낙관적으로 하면 20%까지 잡아봤습니다. 수익률도 낙관적으로 하면 16%까지 잡아왔고요. 퍼도 27%가 뭐냐면 17배죠. 이게 뭐냐면 그 처음 10배에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낸 게 17이에요. 그러니까 제 예상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구간 동안 평균을 낸 게 이제 17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PBR도 마찬가지로 그 구간 동안 평균을 낸 게 4.5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료인 2014년도부터 제가 집계를 했고요. 보시면 초록색이 매출액인데 여기서 정점을 찍고 정치계가 왔죠. 정치계가 와서 반등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주황색을 보시면 이게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은 이제 꾸준히 큰 조정 없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한데 하락한 해가 이제 2019년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때 일시적인 하락으로 저는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어요. 이게 주식수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주식수 변동이 좀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확정된 주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확정된 주가고 여기부터는 2019년 연말에 아직 안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주가가. 네. 그래서 2024년에는 89,200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상당히 대단한 회사예요.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제 이 초록색이 자산이고요. 자산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배자본은 뭐냐면 그 자본 중에 비지배 지분을 뺀 자본이에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계열사 주주들의 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본을 보시면 쭉 성장을 하고 있고요. 큰 무리 없이 계속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당 자본금을 보시면 자본금이 아니죠. 주당 자본. 이게 주당 순자산이라고 부르는 그 BPS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변동성이 있었는데 주식수가 바뀌는 바람에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안정세를 찾았어요. 그래서 향후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가도 이제 2018년에 저점을 딱 만들고요. 이때부터 쭉 올라야겠죠. 올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재무 비율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때가 정말 영업이익이 4배 뛰었는데 2018년에 그 뒤로 이런 기하급적인 성장은 안 나오고 있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확정 실적이고요. 여기부터 이제 제가 예측한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 예측은 사실 제가 4분기만 예측을 한 거예요. 3분기까지 이미 발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비교적 정확합니다. 네, 여기부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매출액 성장률을 10%, 25%, 27%, 19%, 31%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측치는 뭐 이렇게 되고요. 궁금하시면 지금 영상 멈추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최종적으로 92,950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재무 전망을 보시면요. 이제 이거 뭐 아까 이미 나온 거기도 한데 그냥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주당 순자산이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적정 주가를 산출하면 이제 이익을 기반으로 산출한 적정 주가가 이익 적정 주가고요. 순자산을 기반으로 산출한 적정 주가가 자본 적정 주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두 주가의 평균치가 평균 적정 주가입니다. 그리고 확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따로 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 있는 주가를 갖다 쓰고요. 2019년도부터 이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 제가 예측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적정 주가를 보시면요. 7,500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죠. 꾸준히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2019년에 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좀 깎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발표가 안 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익 배수 자본 배수 같은 경우는 PER, PBR이에요. 그래서 대충 이런 추이를 그릴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자료를 정리한 게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영상 멈춰서 잠깐 보시면 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봅시다. 먼저 기회와 경쟁 우위. 제가 이걸 어디서 따왔냐면 그 SWT 분석 있잖아요. 그 경영학 교재에서 나오는. 그래서 여기 S strength와 이제 O opportunity 해가지고 기회와 경쟁 우위 요인. 그래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먼저 다각화된 사업 모델이 있고요. 우수한 R&D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게 장점이고요. 또 무차입에 가까운 재무구조에도 상당히 우수한 성장세를 보여주죠. 지금까지 매출액이 무슨 50%씩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회사의 강점이고요. 여기 이제 이 회사의 약점이죠. 반도체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사업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업계인 하나머테리얼즈 대비해서 조금 저조한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IP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자산, 특허나 연구개발 시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 예금과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예금은 매수고요. 매수. 그리고 평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 리포트를 보시면 아는데 제가 아까 부문별로 이렇게 분석을 드렸잖아요. 그 부문별로 해서 제 평점을 다 산출을 해요. 그래서 그 평점을 다 사업 구조는 뭐 가중치가 있고 다 가중치가 있어요. 사업 구조에 이만큼 가중치가 붙어 있고 뭐 재무 구조에 이만큼 가중치가 붙어 있다. 하면 그 가중치를 가중해서 평균한 최종 평점이 나와요. 그 평점이 이제 100점 만점에 93점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16,425원, 현재가는 어제 기준으로 1,100원, 상승 여력이 62.62%로 최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 뒤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만약에 일이 잘 풀릴 경우에 62% 오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자료는 제가 작성한 리포트를 재구성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원문 리포트도 하단 링크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업 분석은 이제 끝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더 잦은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이제 18분이 넘어갔네요. 제가 역대 최고치로 이제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네, 뭐 여기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